그래서 진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리한 거에 한 10배에서 20배 이상은 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한 10시간이나 하루 정도는 계속해서 이 진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방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중에 일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곡의 증명, 천문학적 검증. 단군 조선 시대에 보면 천문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천문 기록은 단군세기와 단기 고사에 있는 내용들을 모았는데요. 모았을 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이 한 12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문학적 근거로서 무진 50년 오성치루가 있습니다. 무진 50년에 오성의 루 주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BC 1733년입니다. 1993년 박창범 라데일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단군 조선시대 천문현상 기록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박창범 교수님은 현재는 한국 천문학 회장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직분에서 단군세기의 오성치루 기록을 사실상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압력, 강단 사학계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 단군세기의 별자리 같은 것을 자신의 강의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수년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19년에 다시 한번 이 단군세기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3, 4대 천문연구원장인 박석재 박사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천문학자라고 하는 직을 걸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오성치루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최근에 도올 김영욱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석재 박사님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박석재라고 하는 분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천문학의 대가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단곡에 있는 것을 대강 돌려서 보면 이 대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모든 여기 있는 국민들이 그냥 소프트웨어를 무료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돌려서 보면 다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죠. 예, 아닌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학계에서 미친놈이 된대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있는가,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학계에서 매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천문학이 있다는 것은 생 거짓말이다. 단군 조선 때 천문학이 있었어? 뭐 감성이라는 천문대가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기 비하를 해야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해야만 이런 빌어먹을 나라가 있나라고 도올 김영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성치루가 그래서 이게 맞으니까 뭐냐면은 천문학도도 아닌 사람들이 뭐 갖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일단 루에 모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8수에 보면은 각항저방 신미기 주여 위실벽해서 루가 있습니다. 이 루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루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성에 모였다. 그래서 오성취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석재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루보다 성에 가까운 것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 오성취성이 옳다는 사실이다. 이는 4,000년 전 28수가 현재와 다르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오성취로도 너무 많이 알려져서 오성취성으로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 과학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사실은 오성 결집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옛 기록이 옳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분율 10.26으로 억지로 고정시키는 건 뭐지? 식분율 10.26으로 고정만 안 해도 20년마다 일어나는 흔한 천체 현상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2020년 동지 때도 보면 그 천문 현상을 400년이나 800년 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0년마다도 일어난다. 근데 그게 각도의 어떤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성 결집의 기준으로 설정한 10도는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박창범 교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오행성 결집의 분리각을 10도 이내로 정했다라는 거죠. 이내로 하고 20도 뭐 이런 15도 이런 게 아니라요. 10도 이내로 하고 전후 500년을 시간 범위로 설정을 해서 두 번의 오성 결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과 실제 현상이 일치할 확률을 계산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그리고 오성이 전부 다 일렬로 있는 기이한 현상이 며칠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신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박창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박석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보름 이상 계속됐기 때문에 아무리 장마철이었더라도 단군조선 천문학자들이 놓칠 리가 없다. 오차가 1년이 있기는 하지만 400년 전 일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송치루로 봐야 된다. 중요한 사실은 오송결집이 일어났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오송결집을 손으로 계산해서 환단곡에 삽입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송치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박석재 박사님은 천문유초에 나오는 조선시대 천문유초에 나오는 오송개합의 기록을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1월 천문유초에 보면 1월 오송 개합 제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1월 오성이 자에서 합쳐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천문유초에 보면 이것이 전욱고양의 시절이다. BC 2513년에서 2436년 사이가 이제 전욱고양의 시절인데, 그 사이에 그럼 1월 오성이 합쳐진 그런 시간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다라는 거죠. 해와 달과 오성이 자방에서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방에서 합쳐진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환단학회제 2017년 12월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자, BC 2467년 전후를 조사하니 3년 전인 BC 2470년 9월 새벽 오성개합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성이 28수 각 별자리 주위에 모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성 취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절이 언제냐면 바로 전욱고양 시절입니다. 이 전욱고양의 시절은 바로 배달국 시절이죠. 배달국 시절이니까 배달국 시절에도 이런 천문 관측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배달국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신 것이 있는데요. 단군세기 일식 기록으로 본 단군조선 첫 수도의 위치입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면은 일식 현상이 세 번이 있습니다. 세 번이 있고 오송치루 한 번, 조수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 기록이 세 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2세 부르단군 때에 어떤 일식을 갖다가 조사를 한 것인데요. 자, 부르단군은 재봉시일 일식이다. 그러니까 그 부르단군께서 이날 돌아가셨다. 이날 돌아가셨는데 이날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식이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 소프트웨어인 스테리나잇을 통해서 BC 2186년부터 2179년까지 8년에 걸쳐서 일식 현상을 조사해 보니 BC 2181년 8월 30일에 일어난 금환 일식만이 동북아에서 관측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것의 최적 관측지가 장춘과 하얼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춘, 하얼빈. 그래서 작년 세계 환단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뭐냐면은 이 환단고기에서 많이 송화강 아사달은 하얼빈에 있었고,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은 장춘에 있었고, 그리고 제3왕조인 장단경 아사달은 개원에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단군조선의 도읍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읍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주류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고조선 강역은 한반도의 북서쪽에서 위로 올라간 뭐 요양이라든지 여기에서 초기 중심지였고, 나중에 이제 고조선 후기에는 왕검성, 평양이 왕검성인데 거기 와서 망했다라고 해서 지금 중심지 이동소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얼빈이라든지 장춘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원래 그 고조선의 영역으로 하고 싶은, 우리 학계가 하고 싶은 지도예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동북아 역사재단의 고조선 지도입니다. 고조선 지도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면 조금 더 커져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작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항을 받을까봐 좀 크게 한 것이지, 학계가 얘기하는 어떤 고조선은 이 정도입니다. 백두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백두산은 단군조선 때 우리 민족의 영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얼빈 장춘이 바로 일식의 최적 관측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부르단군 시절에는 제1왕조기 때문에 하얼빈이 수도였습니다. 하얼빈이 송화강 아사달로서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 관측지라고 하는 것을 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굉장한 어떤 발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영역을, 이걸 통해서도 단군조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수도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9세 단군 마효 씨의 조수 현상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썰물 기록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박창범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의 어떤 천문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단군 세계에 있었는데 29세 마효 단군 때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남해 조수 퇴삼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세 단군 마효 제위 34년에 보면 BC 935년인데요. 남해 조수가 석자 후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걸 조작을 했다 그러면 굳이 조수를 넣어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죠. 그대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 세계의 이 기록은 천체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지구가 받은 조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이 받는 힘과 지구 표면이 받는 힘의 차이에서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박창범 교수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를 주위로 200년간의 해와 달의 위치로부터 지구에 미쳐지는 조성력을 계산한 결과 4년 후인 BC 931년 11월 22일 최대의 조성력이 지구에 미쳤었다. 우연히 이 정도의 일치를 보일 확률은 200분의 18, 즉 0.04이다. 이런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2세 부르단군의 일식, 13세 흘달단군의 오성치루, 29세 마효단군의 조수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었죠. 32세 추밀단군 때의 일식과 47세 고열가 단군 때의 일식이 있었는데 추밀단군 때의 일식은 4년 차, 그리고 고열가 단군 때의 일식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일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 일식을 갖다 여기쯤 해가지고 일식 한번 일어나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추가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단고기의 천문 기록은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환단고기는 연구되고 그것은 신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서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학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박을 하려고 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